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표완수입니다. 그동안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언론의 자율 규제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언론이 외부로부터 타율적인 간섭과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스스로 비윤리적인 보도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그야말로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저희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나아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의 자율 규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 자율 규제만으로 과연 추락한 언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올해 초부터 언론 자율 규제 방식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연구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어서 오늘 이를 공개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을 모시고 더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자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신 이승선 교수님과 연구진이 현행 자율 규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광고의 자율 규제 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 신문위원회, 그리고 광고 자율 심의 기구에서도 나오셔서 두 분의 언론학 교수님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와 의미 있는 개선 방안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언론이 스스로 자율 규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론회에서 실효성 있는 슬기로운 자율 규제 방안을 많이 제안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았습니다. 언론의 자유 시민은 언론이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언론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언론사는 물론 관련 단체, 이용자, 광고주, 플랫폼 사업자 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율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 규제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올 초부터 자율 심의 규제 개선 방안을 연구해 오신 이승선 교수님과 표시영 박사님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셨고 또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현황과 대안을 잘 제시해 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또 최근 현업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기구 개편을 위한 협의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민정 황영수 교수님과 현재 자율규제 기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의 실장님, 안재승, 임선빈, 편도준 실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슬기로운 언론 자율 규제 방안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방아란입니다. 언론 신뢰를 회복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업, 언론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 제도 개선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균형 맞추고 언론 자율 규제에 대한 평가 및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언론 자율 규제의 현황을 짚어보는 한편 자율 규제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언론 자율 규제란 언론 단체, 언론사, 언론인들이 주체가 되어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나 조직을 설립하여 비윤리적인 보도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를 온전히 언론인 스스로에게만 맡기지 않아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언론자율규제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쟁점 사항을 정리한 뒤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법 제34조는 정보 출연금 등으로 언론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언론진흥재단이 이 기금의 관리를 맡고 있는데 언론진흥기금의 용처에 따라서 현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그리고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새 기구는 모두 활발한 자율규제 심의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몇몇 기준을 중심으로 차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언론자율규제기구의 현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새 언론자율규제기구는 모두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자율규제기구가 스스로 운영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공적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 문제를 동시에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공적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앞서 살펴봤듯이 새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심의 과정에 있어 독립성, 전문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더 크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가령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개별 심의위원들이 독립적인 심의 결정권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가 심의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위원들은 현재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인사의 비중도 높고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경우에는 퇴직 후 1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 다수는 언론인들로 구성되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됩니다. 셋째, 심의 절차와 결정의 합리성 문제입니다. 새 자율기구 간의 심의 의결 제재 수준과 심의 규정 간의 차이는 심의 결과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새 언론자율규제기구 간 제재 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요 심의 결정 내용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통일된 제재 수준 및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넷째, 심의 건수와 제재 조치 건수로 본다면 새 언론자율규제 기구들이 어느 정도 활발한 심의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 그 활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기미가 보입니다. 다섯째, 자율규제기구의 심의 결과가 언론인들의 취재 보도 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부분의 언론 분쟁 사례들에서 언론사 내부의 자율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율규제기구의 심의 제재가 실효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분석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조항의 이행력 확보 문제 등도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규정 위반 시 책임을 추궁하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 4월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 이러한 법적 대응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저희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론진흥기금이 언론자율규제기구에 지원되거나 투입될 때 선정심사를 엄격하게 하자. 언론진흥기금을 지원하고 더러는 지원기금을 증액을 하되 선정심사에 평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심의 규정의 적절성입니다. 심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그리고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 제재 조치 이후 확인 절차 그리고 개선의 정도가 선정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자율규제기구가 연간 재정적으로 자부담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제고해 줘야 한다고 하는 점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로 각 자율규제기구로 하여금 자율적인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게 해보고 그러한 제안서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신 후에 그 결과를 평가해 보는 것도 이들 자율규제기구의 자율성을 더 많이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안해
해 봅니다. 두 번째는 기금 성과평가 지표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언론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한 법령에도 명시되고 있어서 이러한 평가팀이 지속적으로 평가 지표가 타당한지 또 평가 지표에 의한 그러한 검증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과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PPT에 보고 계시는 대로 활동성,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합리성, 접근성, 신속성, 그리고 실효성과 같은 이와 같은 지표를 제안합니다. 네 번째는 자율규제 기구들 간의 일체형 완전한 통합보다는 느슨한 통합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기능에 따라서 이원화 필요성도 제한합니다만 일단은 이러한 자율규제 기구간 느슨하게 통합의 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공동으로 각 자율규제 기구들이 협력하면서 인적인 교류, 정례적인 협의체 활동, 그리고 심의 규정 등의 괴리 극복, 또 심의 제재 조치의 강도의 조정 과 같은, 그리고 그 외에 교육 사업, 모니터링 자료의 공유 혹은 다른 기구에 의해서 생산된 정보의 공유, 활용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제안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율규제 기구의 심의 제재 결과가 언론 현장에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자율규제국의 심의 결정이 현장 언론인들을 설령 설득하는데 납득시키는데 아직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율규제기구가 왜 해당 콘텐츠를 제재했는가,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가와 같은 이 내용의 이 공문이 최소한 전달 또는 도달되어야 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의제재 결정을 언론사별로 자체 홈페이지들을 통해 지면을 통해 공개하도록 서약사들과 좀 더 강도 높게 교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율규제 기구가 최소한 반기 또는 연간 어떤 언론사가 어떤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는가에 대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사업 지원금 증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금이 증액됨으로써 심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홉 번째는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부분입니다만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려고 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자율규제 기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찬반 의견을 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과태료 처분을 능가하는 더 구체적이고 엄정한 그런 자율규제 장치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법적인 제재를 능가하는 엄혹한 자율규제 장치가 작동해야만 이런 법적 제재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충 처리인과 독자권익위원회 지원 사업을 보완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해당 언론사의 콘텐츠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해당 언론사에 누구와 접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교섭 통로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충 처리인이 최소한 언론 정보로 인한 피해에 언론 바깥의 누군가가 언론사 내부와 교류하려고 할 때 고충 처리인을 통해서 신속하게 접수가 돼 언론중재위원회 오기 전에 해당 언론사와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유력한 통로로 고충 처리인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발제자 선생님 두 분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저의 토론문을 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위원 15명 중에 2명이 국회가 추천하는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국회의원이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지가 선뜻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립된 초기에 국회의원을 윤리위원으로 포함시킨 연유나 배경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윤리위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자께서 아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조금 궁금한 것이 현재 세 곳의 언론자율규제기구가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연간 20억, 세 곳을 합치면 20억인데요. 20억을 받고 있는데 세 곳 모두 언론진흥기금이 주 재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진흥기금을 제외하고 세 곳에서 독립적으로 좀 마련한 재원의 규모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그 수치가 있다면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그 후반부에 제언을 몇 가지 주시면서 심의위원회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요원의 규모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고충 처리인을 설치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언론사를 지원하려면 또 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재원 확보가 필요한 그런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자율규제기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즉 뭐 서약사의 회비라던가 과징금이라던가 혹은 뭐 기부금 같은 걸 모은다던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과 그다음에 언론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 보조금 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보시는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제언이 있었거나 아니면 연구진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기사형 광고에 관한 발표자의 생각도 조금 더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신문법 조항을 좀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런 기사형 광고나 혹은 그 협찬 방송, 광고 방송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법적 규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발표자분들께서는 좀 여전히 법적 규제 강화에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신지 그렇다면 좀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언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언론 윤리를 어겼을 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포털 노출 중단 같은 포털과의 연계를 통한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연합뉴스가 지난 10년 동안 2천여 건의 기사형 광고를 내보내는 사실이 드러나 뉴스 제휴평가위, 재평이라고 하죠. 재평위로부터 지난 여름 32일간의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2일 재평위 재평가에서 1년 동안 포털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어제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상으로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요. 이는 역설적으로 포털과 연계된 제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심의 준칙을 위반하고 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신문협회나 기자협회에서 제명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후적 제재를 넘어서 언론계 전체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효성 있는 제재 못지않게 잘하는 언론사에 대한 가시적 인센티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성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언론사별 심의 제재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인센티브 제공의 기준으로 삼으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재가 네거티브라면은 이 인센티브 제공은 포지티브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인센티브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이 공익광고를 많이 하는데 클릭수를 포기하더라도 윤리강령을 잘 지키는 언론사한테 공익광고를 우선 배정하거나 언론진흥재단 주관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미디어 바우처가 도입되면 독자들이 이렇게 잘하는 언론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잘못하는 언론사에는 분명한 벌을, 잘하는 언론사에는 확실한 상을 이렇게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게 자율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첫째, 그 포털과 연계를 통한 제재 당연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는 좀 회의적이고요. 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거보다도 이런 포털과 연계가 효율성이 있던 없던
저는 먼저 언론 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달의 어떤 비윤리적인 기사, 또 올해 어떤 심하게 어떤 비윤리적인 기사를 주기적으로 좀 모아서 공개하고 평가하면서 반성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회원사들로 하여금 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먼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인센티브 제도 좋죠. 그런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 준칙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그 기준 마련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과연 이런 1000개가 넘는 매체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광고형 기사 관련해서 이승성 교수님이 기사와 광고 미구분에 대한 법정 제재에 능가하는 강력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굳이 광고형 기사만 따로 이렇게 강력한 제재 자율 규제보다는 아까 앞서 말한 그런 처벌과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마련된다면 굳이 따로 이렇게 광고성 기사만 법정 제재를 능가하는 자율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또 그 현장 언론인 전달 강화라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제 심의 제작 결과를 현장에서 실무 그 기사를 쓴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것이 다시 회송되도록 한다.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제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위배하는 그런 그 기사 중에서 자기가 실수로 하거나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상당수 많은 그 위반 건수는 언론사 매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거기 오너라든가 편집국장이라든가 해서 이 기사 그냥 갖다 긁었어. 또는 광고용 기사 우리 또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써. 이런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그냥 실무자가 이렇게 사인만 했다고 형식적인 전달에 그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종국적으로는 자율정화 의지가 관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심의에 참여했다는 그 의미만으로 내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느끼는 그 매체가 많은데 좀 더 큰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 언론 단체나 나서서 좀 이렇게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좀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각 매체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언론 윤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설 통합 기구 그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현재 시스템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는 조금 고민할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은 어쨌든 결국 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실효성이거든요. 그리고 자율심의의 이행력 과연 이게 실제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가 않고 오히려 좀 더 후퇴해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지금 또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 현재 그 심의 이행력이 높아질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 때문에 조금 저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잠깐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승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자부담 비율에 대한 얘기에 다 취지나 일리 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수년간 지금 거의 동결이 된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앓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자부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심의 대상을 하나라도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수행 단체들의 좀 애로 사항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광고랑 일반 광고랑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신문법이나 잡지법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방송법이랑 비교할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는 데에 있어서 우리 그 신문 매체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은 저는 막대하다,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매체법에 어떤 이 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 전무하죠. 전혀 없고 하물며 지금 기사형 광고마저도 있던 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좀 자율 쪽으로 간다기보다 좀 자유로 좀 추구하시는 거 아니신지 하는 좀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기사형 광고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뭐 김민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식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수년간 저는 과태료 조항 원상 복구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강한 규제론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법에서 준수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걸 했다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페널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일반 상식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자율이 타율로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저는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자율규제 논의가 대부분 기구 논의 중심으로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언론 개별 사업자들의 자기 규제가 훨씬 더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언론사들이 이 언론중재법과 같이 강한 법령 체계가 들어올 때 그 법에 대한 어떤 유연성들을 강조하기 이전에 저는 뭐 그런 강한 법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이전에 스스로의 어떤 자기 규제의 원칙들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 정정 보도가 아주 상시화돼서 매년 베스트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매년 자기들이 한 가장 훌륭한 정정 보도를 특별 스페셜 리포트처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흔히 우리 5세컨 룰이라고 해서 우리 이거 이제 뭐 오류가 생겼을 때 이걸 언제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원칙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엇이든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 이런 이제 정정 보도 시스템이나 또는 반론 보도 시스템만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도 사실 언론 중재위로 가야 될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단계에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언론 피해자들은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법은 이미 고청 처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언론사들이 고청 처리인에 대한 운영 규약을 공개한 데가 몇몇 방송사들 빼고는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활동 내역에 대한 백서는 거의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조항인 이 고청 처리인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자 단위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이용자 또는 우리 독자 보호에 대한 그런 제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느슨한 협의적 기구 또는 이제 이런 준수 규약에 기반한 기구를 통해서 과연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출발되는 거죠. 자율규제 기구를 지원한다면 이 기금이 자율규제 수행 주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독립적 제한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재정의 지원의 독립적 근거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기금 사업은 모든 것이 목적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들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금에 의한 그 예산 집행에 따라서 자율규제 기구들이 기금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예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만약에 자율규제를 한다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거기에 기반해서 동시에 자율규제 주체들이 적어도 재원의 50% 이상은 제일 바람직한 건 영국처럼 50% 이상은 사실은 스스로 충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승 선생님 강조하셨던 전문성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부분인데 이거는 회의록 공개와 예산 집행 공개, 활동 보고서 공개, 제재 결정 사항에 대한 공개가 모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정보의 공개에 의한 평판의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그게 사회적 규제로 이어지는 강한 이제 사회적 규제 체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여 주체가 이런 어떤 강력한 준수 의무를 일단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서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실행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자기 신에 대한 처벌의 범위들을 확실하게
일반 공중에게 약속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규약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토론자들의 선생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합의된 견해가 있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언론 보도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실제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자율 규제가 그러면 언론의 기존에 있던 자율 규제가 제 기능을 수행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럼 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냐?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실효성이 없었냐? 이 선생님 여기 토론자 선생님이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처럼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다 동의하시는 문제이고 다른 연구 보고서들도 대부분 다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데 즉 1차적으로 실효성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 임선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게 1차적인 궁극적인 게 되지 않겠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궁극적 해결책은 이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 장기적 해결책이고 쉽지 않은 얘기인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단기적인 해결은 결국은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인터뷰한 선생님들이나 오늘 나오신 안전승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언론의 위법적인 보도나 저널리즘 윤리를 위반하는 어떤 보도들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그 제재들이 필요하냐? 오늘 나온 저희 발표문에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뾰족한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포털과의 어떤 제휴입니다. 그 어떤 제재 결과를 지면에 공개한다거나 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규율을 잘 지키는 언론사한테 혜택을 주는 것과 그런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그 자율심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 강화를 수용하는 언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를 강화하는 거에 동의해줘라. 동의한 만큼은 여기에 동의해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너를 받는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사별적인 선택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니까 개별 언론사에 대해 보도 내용에 따라서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문제 제기가 많겠지만 협약 언론사에게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이요. 그 다음에 어떤 제재 판결 자체를 강화시켜 주자.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신문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재가 많지만 대부분 주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신문윤리위에서 그보다 높은 제재가 있는데 그런 제재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그 기구 윤리기구에서는 광고자율심의기구나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는 경고 이상의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재들을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는 거고 사실 이게 되려면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또 언론인들이 동의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제도가 완성되려면 다시 궁극적으로 임선민 선생님이 제시하신 언론인들의 의식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오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해주신 세 분 선생님과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5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슬기로운 언론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